첫날은 3만 원을 땄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300만 원을 잃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다음에 따면 되지. 600만 원이 됐을 때도 견딜만 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돌아올 거야. 이미 1000만 원을 잃었습니다. 다음 판만 이기면 돼. 당신은 이제 내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72세 박성호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떠나간 아내의 빈자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천만 원, 집 담보 대출 2천만 원, 그리고 50년 결혼 생활, 모든 것이 석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구겨진 카지노 영수증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오늘 하루 특별하게라는 문구가 비웃듯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욕심도 배신도 불운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성호는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25에 시작해 40에 독립했고 55엔 중견 건설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박 사장님이라 불렀습니다. 현장에서도 식당에서도 심지어 집에서도 그랬습니다. 박 사장님, 이번 입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 사장님, 서류 결제 좀 부탁드립니다. 박 사장님, 저녁 약속 있으세요? 그 호칭은 단순한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일과 자신이 분리되지 않는 삶. 성호는 그런 방식으로 50년을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 기상, 현장 순회, 회의, 접대, 결제, 밤 11시 귀가,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사치였습니다. 아내는 가끔 말했습니다. 당신 언젠가 일 그만두면 뭐하고 살 거예요? 성호는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을 그만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이른을 앞두고 찾아온 당뇨, 악화되는 허리 통증, 회의 중에도 자주 찾아오는 어지럼증.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오래 못 버티십니다. 쉬셔야 해요. 결국 성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아들에게 넘기고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태백 좋대요. 공기도 좋고 집값도 저렴하고.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듣고 그는 작은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마당에는 텃밭을 만들 수 있고 뒷산으로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완벽한 노후였습니다. 적어도 처음 한 달까지는요. 이사 온 지 2달째 되던 날, 성호는 마당 평상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아침을 먹고 뉴스를 보고 산책을 나갔다 오면 9시. 그 다음은 점심까지 4시간, 저녁까지 다시 6시간. 시간은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50년 동안 시간이 부족해서 뛰어다니던 사람에게 이 느린 시간은 고문이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없음. 문자도 없음. 예전 같으면 하루에 수십 통씩 오던 전화였는데 지금은 통신사 광고만 가득했습니다. 여보, 오늘 뭐 했어요? 저녁 식사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성호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산책했지. 어제도 산책했잖아요. 그럼 뭘 하라고?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바빴습니다. 서울에 있는 손자 육아 때문에 일주일에 절반은 올라가 있었고 시어머니 병원 문제로 지방을 오갔습니다. 성호는 점점 혼자 남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담배를 사던 중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비슷한 나이의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죠?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아, 그러셨구나. 여기 심심하시죠? 그렇네요. 남자는 웃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태백노인복지관 이사장 김영수. 복지관에 한번 오세요. 바둑도 두고 사람도 만나고. 저는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요? 혼자 집에만 있으면 병 납니다. 성호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복지관? 노인정? 자신은 아직 그런 곳에 갈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호의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웃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그게 문제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것, 일도, 약속도, 전화도, 누군가의 호출도 없는 삶. 성호는 그것이 휴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휴식이 아니라 소멸이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오후, 성호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한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오늘 하루 특별하게. 그는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카지노.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도박은 나쁜 것이라 배웠고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 전단지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별하게라는 단어가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성호는 전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앉아 그것을 다시 꺼내 봤습니다. 구경만 해볼까? 그렇게 시작된 작은 호기심이 그의 남은 인생 전부를 집어삼킬 거라고는 그때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첫날은 3만 원을 땄습니다. 성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3만 원. 평생 수억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온 사람에게 3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3만 원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감각이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느껴본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카지노를 처음 방문한 건 전단지를 주운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성호는 그날도 혼자였습니다. 아내는 서울에 올라가 있었고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오전 10시, 점심까지 2시간, 저녁까지 8시간. 그는 소파에 앉아 시계를 보다가 결심했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오자. 강원랜드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자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주차장은 가득 차 있었고 입구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성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하지만 발길은 이미 입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간단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번쩍이는 조명, 울려 퍼지는 기계음, 사람들의 환호와 한숨. 성호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살아 있었습니다. 처음 30분은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슬롯머신 앞에 앉은 사람들을 보고
테이블에서 카드를 돌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옆에 있던 60대 정도의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그냥 구경 좀 하려고요. 구경만 하면 재미없어요. 10,000원만 넣어보세요. 재미로.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 중에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 없어요. 어차피 심심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는 심심해서 왔습니다. 성호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5장을 꺼냈습니다. 50,000원. 마음속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만 쓰고 나간다. 슬롯머신 앞에 앉았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판, 꽝. 두 번째 판, 꽝. 세 번째 판, 2,000원 당첨. 성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2,000원이 뭐 그리 대단한 돈입니까? 하지만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택했고 결과가 나왔고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50년간 수없이 해온 일이었습니다. 계약을 따내고 입찰을 따내고 사업을 키우던 그 감각, 판단하고 긴장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 순간, 성호는 그것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은퇴 후 3년 동안 그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2시간 후, 성호는 80,000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0,000원을 넣고 80,000원을 건진 셈이었습니다. 그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갔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호는 라디오를 크게 틀었습니다. 오랜만에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저녁 무렵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뭐 했어요? 성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산책했어. 또 산책? 매일 똑같네요.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성호는 생각했습니다. 왜 말을 안 했을까? 별일 아니었습니다. 구경 갔다가 운 좋게 좀 따고 온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만의 비밀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성호는 다시 카지노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핑계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이번엔 100,000원을 챙겼습니다. 지난번보다 조금 더 해볼까? 하지만 운은 없었습니다. 1시간 만에 100,000원이 바닥났습니다. 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한 번만 더. 지갑에서 50,000원을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그것도 날렸습니다. 150,000원 손실. 성호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엔 따면 되지.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엔 꼭 본전 찾는다. 그 후로 성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카지노를 찾았습니다. 아내 몰래 조용히. 처음엔 규칙을 정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100,000원 이상 쓰지 않는다. 이기면 바로 나온다. 하지만 규칙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어느 날은 200,000원을 땄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다음 날 또 갔습니다. 그날은 300,000원을 잃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500,000원을 잃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 정도 계산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성호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사업을 해온 사람이, 숫자를 다뤄온 사람이 슬롯머신 하나 못 이긴다는 게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전을 찾기 위해 다음 날 또 갔습니다. 그리고 또 잃었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성호의 통장에서 3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돈 많이 쓰시네요? 뭐 샀어요? 아, 차 수리하고 이것저것.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성호는 스스로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카지노는 이제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느껴지는 공허함. 아무도 전화하지 않는 하루.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그 모든 것이 카지노에 가면 사라졌습니다. 거기선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거기선 심장이 뛰었습니다. 거기선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성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그럼 대체 뭘 하란 말인가? 텅 빈 집으로 돌아가서 천장을 보며 누워 있으란 말입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전화기를 바라보고 있으란 말입니까? 성호는 카지노가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카지노가 없는 삶은 더 끔찍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성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또 서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성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꼭 본전을 찾을 것이라고. 그러면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그는 조금씩 늪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대출 가능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담보 대출이니까 금리는 연 4.5%고요. 상환은. 성호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2천만 원이라는 숫자뿐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본전 찾을 수 있어.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카지노를 처음 찾은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성호의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났습니다. 처음 300만 원을 잃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다음에 따면 되지. 600만 원이 됐을 때도 견딜만 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돌아올 거야. 하지만 1천만 원을 넘어섰을 때 성호는 공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 규칙을 정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0만 원만. 하지만 그 규칙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는 일주일에 3번, 4번씩 갔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50만 원, 100만 원씩 잃었습니다. 성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대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본전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1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그 돈은 영영 사라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하면 운이 돌아오면 그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성호는 건설업을 하며 배웠습니다. 손해를 보면 다음 프로젝트로 만회한다. 적자가 나면 다음 계약으로 메운다.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판만 이기면 돼. 아내는 아직 몰랐습니다. 성호는 모든 걸 숨겼습니다. 여보, 통장 좀 봐도 돼요? 아내가 물었을 때 성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연금 들어왔나 확인하려고. 내가 확인했어. 들어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연금은 이미 지난주에 다 썼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요즘 손자 육아와 시어머니 병원 일로 지쳐 있었습니다. 일주일의 절반은 서울에 있었고 남은 절반도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습니다. 성호는 그 틈을 이용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날이면 카지노로 갔고 아내가 있는 날에도 산책 간다며 나갔습니다.
거짓말은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마트 다녀올게. 친구 만나고 올게. 차 점검 받으러 갈게. 아내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성호는 그 믿음이 고마우면서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카지노에서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얼굴이 안 좋으신데 많이 잃으셨나 봐요.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본전 생각만 나더라고요. 성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집 날렸죠. 아내도 떠났고. 성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담배를 꺼내 물며 말했습니다. 형님, 여기서 본전 찾는 사람 없어요. 저도 아직 못 찾았고. 그럼 왜 아직도 여기 오십니까? 남자는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그거 말고 할 게 없어서요. 성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받은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성호는 은행에 가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2천만 원. 직원이 물었습니다. 사업하시나 봐요? 네, 작은 거 하나 시작하려고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곧 갚을 거야. 2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동안 잃은 돈을 다 되찾고도 남을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성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2천만 원은 3주 만에 바닥났습니다. 성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는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계속 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엔 꼭 이긴다. 하지만 다음 판도 졌습니다. 그 다음 판도 졌습니다. 성호는 슬롯머신 앞에 앉아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성호는 핸들을 잡은 채 멍하니 앞을 봤습니다. 2천만 원. 집을 담보로 빌린 돈. 3주 만에 다 날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성호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72세 노인의 얼굴. 초췌하고 피곤하고 절망적인 얼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질문에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은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요? 왜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성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사업한다면서요? 무슨 사업이에요? 그게 말해봐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듣는 고함이었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침실 문을 잠갔습니다. 성호는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숫자뿐이었습니다. 잃은 돈 3천만 원, 남은 빚 2천만 원, 연금 월 150만 원. 계산을 해봤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최소 2년이 걸립니다. 생활비를 빼면 더 오래 걸립니다. 성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였습니다. 시간을 보내려고였습니다.
재미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산 아래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집들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겠지요. 자신처럼 무너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성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끝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본전만 찾으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속삭였습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짐을 쌌습니다. 서울 가요. 당분간 안 내려올 거예요. 여보, 당신 혼자 생각 좀 해봐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건지.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슬퍼 보였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성호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 조용함이 싫어서 카지노로 갔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카지노 때문에 더 큰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성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성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안 가.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갈지 그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해시태그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성호는 소파에 누운 채 눈을 떴습니다. 며칠 만에 씻지 않은 몸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성호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건설회사를 물려받은 아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성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서울로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성호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카지노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은 비어 있었고 카드는 한도를 넘었습니다. 집은 담보로 잡혀 있었고 빚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성호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백까지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아들이 식탁 의자를 당겼습니다. 성호는 천천히 걸어가 앉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집 담보로 대출 받으셨다고. 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하신 겁니까? 침묵. 아버지 말씀하세요. 카지노.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왜 카지노를 가신 겁니까? 돈이 필요하셨어요? 그럼 저한테 말씀하시지. 그게 아니야. 그럼 뭡니까? 성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심심해서? 외로워서?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아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겠구나.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 좀 보내려고 갔어. 심심해서.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멈출 수가 없더라. 본전을 찾아야 할 것 같고 다음엔 이길 것 같고. 아버지, 아들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도박입니다. 그렇게 다들 무너지는 거예요. 성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듣고 보니 더 참담했습니다. 아들은 그날 하루를 태백에서 보냈습니다. 냉장고를 확인하고 집안을 치우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드세요. 간단한 된장찌개와 밥이었습니다. 성호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까?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저도 처음엔 화났어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 왜 이러시나 싶었죠. 성호는 국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말 듣고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가 은퇴하신 후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성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도 바빴어요. 회사 일 때문에 전화도 자주 못 드렸죠.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죄송해요,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무너지시면 안 돼요. 알아. 빚은 제가 갚을게요. 그리고 집 담보도 제가 풀어드릴게요. 안 돼. 성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야. 내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연금으로? 성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제가 정리할게요. 대신 아버지,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뭐? 다시는 카지노 안 가신다고.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성호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냉장고에는 아들이 채워놓은 반찬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매일 전화 드릴까? 받아주세요. 성호는 쪽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은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뭐 하셨어요? 산책했어. 밥은 드셨고요? 응. 혼자 계시지 말고 복지관이라도 나가보세요. 사람들 좀 만나시고.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예전에 누군가 명함을 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성호는 여전히 카지노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 가고 싶었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조용할 때 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한 번만 가면.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성호는 서랍을 뒤지다가 명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태백노인복지관 이사장 김영수. 몇 달 전 슈퍼에서 받았던 명함이었습니다. 성호는 한참을 그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몇 달 전에 명함 주셨던 분인데요. 아, 기억나요? 서울서 오셨다던 분? 네. 혹시 복지관에 가도 괜찮을까요?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복지관은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성호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내가 왜 여기 오는 거지?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기도 싫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복지관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바둑을 두는 노인들, 체조를 하는 할머니들, 카드놀이를 하는 사람들. 어서 오세요. 김영수 이사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실 줄 알았어요. 얼굴이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성호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겨? 작은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따뜻한 차가 나왔습니다. 여기 처음이시죠?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다들 편하신 분들이에요. 성호는 차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복지관 활동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이 꽤 많아요. 바둑, 서예, 노래교실, 운동. 김 이사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네,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거. 혼자 있으면 사람이 무너져요. 성호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제가 봐온 분들이 다 그래요. 은퇴하고 혼자 있고 무너지고. 여기 오시면 최소한 말할 사람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많이 달라져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둘러보실래요? 복지관을 둘러보는 동안 몇몇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짧은 대화였지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장부를 정리하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김 이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저분은 최 선생님이에요. 회계 담당이셨는데 은퇴 후에 여기서 도와주세요. 성호가 물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 있나요? 김 이사장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많죠. 근데 왜요? 저도 건설 회사 했었어요. 장부 정리 같은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요? 그거 큰 도움이 될 텐데요. 그날 성호는 복지관에서 3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부를 보고 몇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오랜만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호는 핸들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빨리 갔네. 카지노 없이도 시간이 갔습니다. 그것이 작은 발견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뭐 하셨어요? 복지관 갔다 왔어. 네? 진짜요? 아들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응. 장부 정리 좀 도와줬어. 아버지,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성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카지노 생각은 여전히 났고 빚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은 다른 무언가를 했습니다. 성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가볼까? 해시태그 박 선생님, 이번 달 정산 좀 봐주시겠어요? 최 선생님이 장부를 건넸습니다. 성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 항목이 잘못 들어갔네요. 아, 그래요? 어디 좀 봅시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복지관 사무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복지관을 처음 찾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성호는 일주일에 3번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사람들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회계 정리를 도왔고 가끔은 바둑도 뒀습니다.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선생님은 뭐 하셨어요? 건설 회사 했습니다. 어머, 그러셨구나. 그래서 숫자에 밝으시네요. 작은 대화였지만 성호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카지노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밤에 잠들기 전에 그 생각은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한 번만 가면. 하지만 성호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대신 다음 날 복지관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내일은 장부 정산하는 날이지. 작은 일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작은 일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어느 날 김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괜찮으세요? 네, 왜요? 처음 오셨을 때랑 많이 달라 보이셔서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성호는 거울을 본 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노력하신 거죠. 김 이사장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사실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다음 달에 신규 회원 오리엔테이션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경험담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성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있죠. 은퇴 후 어떻게 지내셨는지, 복지관이 어떤 도움이 됐는지.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기 싫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집 담보 다 풀렸어요. 대출금 제가 전액 상환했어요. 성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아요. 아니야. 미안해. 정말.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 다음 주말에 내려갈게요. 어머니도 같이요. 아내가? 네. 제가 설득했어요. 한번 만나보시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성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성호는 아침부터 집안을 치웠습니다. 오랜만에 면도를 깨끗이 하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후 2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아내가 보였습니다. 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왔어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실내화로 갈아 신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성호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호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많이 아팠죠?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카지노는요? 안 가요. 석 달째 안 갔어요. 아내는 성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얼굴.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복지관 다니신다면서요? 네. 일주일에 3번. 거기서 뭐 하세요? 장부 정리 도와주고, 사람들 만나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한테도 아들한테도 내가 잘못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화가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한 듯 했습니다. 성호는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외로웠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도 나를 안 찾더라고요. 전화도 안 오고 할 일도 없고. 아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쉬는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성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카지노에 갔어요. 거기선 시간이 빨리 갔거든요.
뭔가 하는 기분이 들었고, 그게 도박이었어요? 알아요.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도 바빴잖아요. 손주들 돌보고 어머니 병원 모시고 나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내 탓이에요?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전부 다. 성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잘못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한 거예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이 준비한 간단한 식사였지만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식사 후 아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두 분 천천히 얘기하세요. 아들이 나가고 성호와 아내만 남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관 계속 다닐 거예요. 거기서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당신이 괜찮다면 다시 같이 살고 싶어요. 아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요. 매일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서울 올라가 있어도 전화해요. 그럼요. 그리고 힘들면 말해요. 혼자 사귀지 말고.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아내가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한 달 후, 성호는 복지관 오리엔테이션에서 단상에 섰습니다. 15명의 신규 회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성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은퇴 후 3년 동안 카지노에 다녔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3천만 원을 잃었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가족도 잃을 뻔했습니다. 성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으신다면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청중은 조용했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린 건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는 느낌,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성호는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실 겁니다. 은퇴하고 할 일 없고 심심하고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셨으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혼자 있지 않으시니까요. 성호는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그날 저녁 성호는 아내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내는 서울에서 다시 내려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 잘했어요. 그래요? 네. 솔직해서 좋았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우리. 아내가 성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호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네. 괜찮을 거예요. 성호는 여전히 카지노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복지관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와의 저녁 식사를 떠올렸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성호는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잃은 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노후는 속도가 아니라 의미로 채워야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천천히 따뜻하게.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